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이제 수도 키예프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물만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포탄은 민간 시설물에도 떨어졌습니다. 폐기된 체르노빌 핵발전소도 장악했습니다. 전투기들이 키예프 상공을 비행하는 가운데 연신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면 키예프는 러시아 수중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군사시설물들을 외과 수술식으로 도려낸다면서 1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퍼붓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민가에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로 대피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포함해 많은 군용 차량들이 키예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 뒤에 G라는 이니셜이 씌어 있습니다. 임시로 편제 번호를 페인트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젤렌스키의 첫 글자인 것으로 미뤄 젤렌스키를 표적으로 한 잠수 공격을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까지 함락시킬 기세를 보이자 시민들에게 무장을 촉구하면서 화염병까지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스스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보위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위전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포위 공성전에 맞서 러시아인들이 옥수의 각오로 싸웠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푸틴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안전보장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의 중립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보좌관의 언급이 있은 뒤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젤렌스키를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조종을 받는 신나치주의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 돈바스 분쟁의 종식을 위해 민스크 협정도 준수하지 않았으니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가 서방에 망명하고 싶어 하지만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바로 직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계속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있는 유럽인들도 저항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키예프, 하리코프는 물론이고 남부 오데사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피난민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로 떠나려는 시민들의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러시아어를 방불케 합니다. 폴란드는 난민의 수가 앞으로 최대 150만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수 이상입니다. 주요 도시의 ATM기 앞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 ATM기의 현금은 금방 동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초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폴란드 내무장관 마리우스 카민스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이 몰려올 것을 예상했다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라 폴란드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만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금과 외환 보유고는 모두 합쳐 6,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서방의 제재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든든한 금융의 성체를 구축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2년 동안의 수입 대금에 해당하고 국가 채무 전체를 갚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오일과 가스에 주로 의존하는 게 약점이기는 하지만 그 가격이 크게 올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오일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90달러 이상만 유지해도
650억 달러의 잉여 수입이 발생해 외환 보유고가 7천억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제재를 당하면 러시아로서는 불쾌하기만 할 뿐 현실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러시아 경제에 강한 체질은 2014년 크림 병합 당시 제재의 면역 효과입니다. 제재를 당하면서 푸틴이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덕분입니다. 경제 제재는 원래 독하게 전쟁을 결심한 나라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미 재무부의 한 관리는 제재가 탱크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제재도 하나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중단한 것을 중단한다는 말장난입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울 때 힘든 결단을 의미하는데 독일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지만 이 또한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도덕적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이며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제프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신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천연가스 1000입방미터당 2000유로 하는 그런 신세계를 유럽인들은 맛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개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고 부호 3명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논의하기 위해 브라셀에서는 EU 장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위원회 부의장은 오늘이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암흑 같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제목 더 다키스트 데이를 언급해 짐짓 비장해 보였지만 사실상 말잔치였습니다. 이유는 27명의 러시아인이나 실체적인 기구, 돈바스 승인에 찬성한 러시아 의원 351명, 그리고 돈바스 승인 제안을 한 11명의 러시아인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각국이 제재안을 발표하자 러시아 루블화는 1.1% 내린 달러당 80.64를 기록했습니다. 2년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러시아 증시도 크게 내렸습니다. 서방 측의 제재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저들은 이번 일과 상관없이 소위 러시아 징벌이라는 것을 모두 구사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가진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조롱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 코미디언 출신 지도자를 선택한 우크라이나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실과 시트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가 지도자라는 게 현실판 시트콤입니다. 동맹국의 중요성과 국가 안전은 오로지 힘으로만 지켜진다는 교훈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처럼 공허한 말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집단 안보 체제의 틀로 국가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자주국방과 미군 철수는 국가 자살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